오, 근데 향 진짜 좋다. 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을 든 남자. 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첫 부분에 좀 이상하게 시작하긴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프리지아를 사봐서 컨셉 좀 잡아봤고요. 자, 오늘 밀린 책 정산 시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꽤나 읽은 책들이 뭐 책청 때문에도 많이 쌓여 있는데 리뷰를 해드린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개 중에 모든 책을 다 리뷰하진 않을 거고 최근에 읽었던 여태까지 밀렸던 책들 위주로 좀 해볼까 하는데 역시나 좀 책이 많긴 해서 앞부분에 읽었던 것들만 좀 추려서 오늘 한 5권만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좀 핵심일 수 있어. 요번에 요 5권이 핵심일 수 있는 게 지금 딱 봐도 목록을 딱 보셔도 뭔가 이제 고전 문학이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좀 취향에 맞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오늘의 첫 번째 책은 바로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좀 뒤늦게 읽어보긴 하는데 꽤 옛날에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책이죠. 왜냐면은 뭐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픽이라고 해가지고 18년, 19년 전 세계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이 문장이 이 작품을 어찌 보면 많이 설명하고 있긴 한데 16살까지 학교에 가본 적 없던 소녀가 캠브리지 박사가 되기까지라고 이야기라고 써있죠. 저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하도 추천만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만 계속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자서전? 은 에세이 같은 느낌이긴 해요. 소설은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은 소설처럼 잘 읽히고요. 구성이나 문체에 있어서 묘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야기나 스토리텔링 부분적인 많아서 이 작품은 확실히 소설적인 느낌도 있다. 뭔가 읽기에 그렇게도 읽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 작품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종교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몰몬교 광신도 부모 밑에서 자란 한 소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읽다 보면은 다른 리뷰들을 참고해 보시거나 읽어보신 분들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읽어보면 화가 나요. 화. 진짜 내면 속에 있는 화가 끌어올라.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계속 화가 나요. 작품 속에서 보면은 뭐 학교에 안 보내는 거는 너무 예산 일이야. 이 가족 내에서는 학교에 안 보내는 거는 너무 작은 일이고, 뭐 전신 화상을 당하고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러는데 병원을 안 가. 그리고 뭐 이상한 물약 같은 걸 제조해서 약초를 어쩌고 해서 막 자가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요, 어떤 부모가 선사? 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가 자꾸 심하게 말을 못해서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읽다가 얼탱이가 없습니다. 얼탱이가 너무 화가 나요. 작품의 어떤 결말상으로는 결국에는 이 소녀가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두꺼운 이 부모에 의해서 막혀있던 세계가 깨어지는 과정을 그려지고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소설이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극적으로 구성적으로 좀 더 완성된 느낌으로 이루어질 텐데, 에세이고 또 자전적인 요소가 있고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급하게 이렇게 포장되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들었다시피 다소 가정에서 어떤 학대를 받거나 폭력을 받거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읽기 힘드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생생하고 끔찍하게 좀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했던 거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이러한 학대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알 수 있어요. 이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주인공이 대학을 가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여러 칭찬, 뭐 박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왜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지? 왜 정말 진작에 떨쳐냈어야 되는 이 가족과의 관계를 떨쳐내지 못하지? 이런 것들이, 그래,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관계가 아무리 우리가 그게 비합리적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막상 내 입장이 되어서 떨쳐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모로 충격적이고 고구마를 좀 많이 먹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꺼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 동시에 뭐 아까 말한 대로 좀 급작스러운 포장이긴 했지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보편적 교육이 얼마나 확대되어야 되는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 넓고 외따로 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런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좀 많죠.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도 계속 아동 학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여러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법안이나 처벌 또 어떤 조치들이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논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읽어볼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책 타라 웨스트우버의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었고요. 자, 밀린 책 정산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조상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책을 읽어봤네요. 조이스 영문학을 배우다 보면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또 율리시스 뭐 항상 읽기 힘든 책으로 많이 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조이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다가 그전에는 이 더블린 사람들이나 뭐 더 데드 이런 짧은 단편들만 읽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미뤄왔다가 이 책 한번 읽어보자 해서 첫 번째 독서 모임으로 우리가 방구석 독서 모임으로 인터넷으로 같이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 뭐 작품에 대한 분석, 작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방구석 독서 모임 1시간이 좀 넘죠. 1시간 반 정도 되나? 그 독서 모임 영상을 라이브 버전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들어보시면은 작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러 시각들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길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영상 속에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스티븐 디덜러스를 한 이 소년 그리고 이후에는 청년이 되는 이 스티븐 디덜러스의 인물의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성장 소설이라고 하면은 데미안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같이 떠올리긴 하는데 그런 작품들과는 조금 어떤 핀트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말하다시피 젊은 예술가의 추상이잖아요. 인물이 예술가로서 성장을 하고 본인의 예술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대학 교육을 받고 그 시절까지를 이제 일대기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타 성장 소설과 조금 다른 점은 뭐 일례로 아까 데미안 이야기했으니까 데미안을 예로 들어보자면 데미안은 상대적으로 어떤 서사 구조나 의미 전달이 상당히 뚜렷해요. 얘가 성장하는 게 눈에 좀 보여.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구성들이 그러한 부분에 잘 초점이 맞춰져서 읽으면서 헷갈릴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그런 부분에서 구성상으로 또 문체상으로 내용상으로 조금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이지 않다는 게 이 스티븐 디덜러스가 마지막 어떤 예술으로의 뭐 유배 이런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연유의 심리적 기제 이런 것들을 작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지점이 있긴 한데 그냥 처음 훑어보듯이 읽었을 때에는 그게 약간 그래서 뭐지? 왜 갑자기 이럴까? 이런 어렴풋한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에서 직관적이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스티븐 디덜러스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 뭐 아버지, 가족, 그리고 학교, 종교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어떤 겹겹이 둘러싸인 그 세계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깨우치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읽기에 쉬운 편은 아니다. 워낙 뭐 율리시스를 비롯해서 조이스의 난이도에 관련해서는 좀 악명이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이 작품이 막 손도 못 댈 그 정도는 아니긴 해요. 뭐 데미안이나 이런 여타 성장 소설에 비해서는 읽기 어려운 편인 것은 분명하지만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읽었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편하게 추천할 수는 없는 작품일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되게 재밌게 읽고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야기해드리기가 다소 너무 개인적 취향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걱정도 있고 좀 더 재밌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도 그러면은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조금 망설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두 번째 책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었고요. 자, 세 번째 책 밀린 책 정산 세 번째 책은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입니다. 클로버워크 오렌지라는 앤서니 버지스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로도 상당히 유명하죠. 개봉 시기에 영화화 됐던 게 뭐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악영향을 미칠까 상영 금지 처분도 내려졌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 날 독서 모임을 준비하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고 뭐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명되긴 했지만 상영 금지 처분이나 이런 게 따로 내려지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상당히 폭력적인 작품이고 그런 부분이 읽으시기에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작품을 2번 정도 읽었고 이번에 뭐 3번 정도 이렇게 읽긴 했는데 읽으면서도 좀 속에서 역겨움이 올라올 정도로 폭력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역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읽으시기에 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고전적인 가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앤서니 버지스 같은 경우 이 작품을 겨우 3주 만에 썼다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쓴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적절히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앤서니 버지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 명확하긴 해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럼에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장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걸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정말 작품 속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의 악한 인간 알렉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렉스가 악행을 저지르다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인 치료를 받아요. 선한 행동을 하도록. 근데 선한 행동을 하니까 그럼 선한 인간인가? 근데 얘는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얘는 폭력을 바라고 폭력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선한 행동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도 과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그러한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할 때에는 조금 의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알렉스란 인물이 너무 강하게 묘사가 돼. 그 폭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묘사가 돼서 앤서니 버지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품에 대한 어떤 가능한 비판 정도로 생각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충격적이고 읽어볼 만한 작품이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시고 저도 그랬지만 결말에 대해서 납득이 가능한가? 영화와도 결말이 달라요. 결말이 납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사항, 작가에 대한 디테일한 TMI들이든가 아니면 작품에 대한 분석들 이런 것들은 역시 예전에 올려드렸던 방구석 독서 모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린 책 정산 4번째 작품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제가 이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 채널에서 리뷰도 올린 적이 있고 라이브로 북토크 했던 것도 2번인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 영상을 포함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책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고전, 고전은 다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1순위로 추천드리는 책, 이 프랑켄슈타인. 비록 2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라 할지라도 서사 자체도 상당히 흥미롭고 뭔가 고전은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분량이 조금은 됩니다. 아주 얇진 않지만 쉽게 아마 초반부를 좀 넘기시면은 본격적으로 이 크리처가 탄생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부터는 아주 빠르게 읽힐 수 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뭔가 이 프랑켄슈타인 작품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추천드려 봤을 때 후회하시는 분들을 본 일이 조금 드물긴 해요. 힘드셨다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뭔가 진짜 명작이다, 고전이다 이런 식의 평을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괴물 이름 아니야? 여전히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1시간 55분짜리인가 2시간이 좀 안되는 그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은 감히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프랑켄슈타인 완전까지는 아니어도 한 90% 정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가지 진짜 재미있는 작가와 관련된 TMI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같이 보시면은 작품을 좀 더 깊이 향유하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4번째 작품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었고요. 자, 이번에 밀린 책 정산
마지막 책은요, 엘프리드 옐리네크의 피아노 치는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요, 작가적 실험 정신과 노골적 성의 묘사로 논란을 불어일으킨 문제자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살 때요, 일단 위에 2004년 노벨문학상 작가거든요, 이 옐리네크가. 저는 옛날에 중고 서점인가 갔을 때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야? 근데 밑에 실험 정신, 노골적 성의 묘사, 논란, 문제작,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사실 전혀 아는 바가 없긴 했었는데 뭔가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뭔가 도전 정신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초반부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주인공과 어머니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 정도로 문제작일까 싶긴 한데, 중반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레머라는 남자 주인공격인 그 인물과의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서 요거 문제작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급발진 버튼을 딱 누른 것 같아요. 급발진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갑자기 모든 게 톤이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좀 특이하긴 하구나 싶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클레머와 그리고 주인공 이제 에리카와 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떤 이 주종 관계가 정말 충격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주제적으로 보자면은 SM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이 작품의 테마 중에 하나예요. 사디즘, 마조이즘이 이 작품의 주된 테마긴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발진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사디즘이나 마조이즘적인 작품을 제가 많이 읽어보지 않았고, 또 그러한 테마들이 여전히 익숙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읽었을 때는 이게 수위가 좀 세다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야하다는 느낌보다는 야하다는 물론 노골적인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만큼 폭력적이다라든지 좀 충격적인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피아노 치는 여자라는 작품은 어머니와 그리고 에리카 그리고 그의 애인이 되는 이 클레머, 이 세 명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혹은 이 성적인 욕구, 욕망, 이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세디즘과 마조이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표현되는가, 작용하는가, 이 뒤틀린 관계들에 대한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리카에 대한 심리 묘사나 이런 부분들, 작품의 문체 자체만 보면은 뭐 사실 이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쓴 작품이다, 역시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주제가 워낙 독특하고 또 문제작이라는 평가인 만큼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읽기 쉬운 부분들도 아니고요,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작품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권 제가 요게 한 1, 2월에 읽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1, 2월에 최근이라기엔 좀 먼 이야기죠. 그래서 밀린 책 정산이라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5권 리뷰를 좀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책들, 혹은 읽으셨을 만한 책들이 있으실까 해요. 고전들도 섞여 있고 현대 작품들도 이렇게 같이 좀 섞여 있죠.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그럼 리뷰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밀린 책들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찍어서 몇 권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궁금하신 작품들, 뭔가 디테일하게 흥미가 생기신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글을 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